올해 겨울이 춥다는데 전 춥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니까요. 안녕하세요. 온택트 리뷰의 올리입니다.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했던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오니 드디어 쌀쌀함이 피부로 느껴지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이맘때면 항상 생각나는 건 역시 난방가전이죠. 따뜻할 때는 에이, 난방가전까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추위가 찾아오면 아쉽고 진작 살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가전이 바로 난방가전이잖아요. 특히나 올해는 역대급으로 추운 겨울이 온다고 하는데 미리 난방가전 하나 사두는 거 올해는 잊지 말자고요. 그런데 막상 난방가전을 사려고 하니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 이렇게 종류가 많지? 그냥 히터 정도만 생각했는데 난방 방식별로 가격대별로 너무나 종류가 다양한데요. 오늘은 좋은 난방가전을 구매하는 팁, 어떤 난방기기가 나에게 맞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올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난방가전은 먼저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등유를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전기만 사용하는 제품도 있고 혹은 두 가지 모두 사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열만 내보내는가 아니면 열을 바람으로 내보내는가 하는 열을 방출하는 방법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히터와 전기 온풍기를, 등유를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등유 난로와 등유 온풍기로 구분할 수 있고요. 발열만 하는 제품은 히터와 등유 난로, 발열 후 바람으로 내보내는 제품은 온풍기와 등유 온풍기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각각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의 제품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제품들은 방식에 따른 단점을 최대한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럼 각각의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단점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직접 제품을 예로 들어 알아볼까요? 먼저 전기 히터입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발열체를 데우고 열을 발산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익숙한 방식이죠. 히터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이 뜨거워지는 부분, 발열체겠죠? 어떤 발열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기 소모량,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정해지니까요. 리플렉트 에코 히터는 이 부분 석영관을 사용하면서 전기 소모는 최대한 줄이고 이산화탄소는 배출하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히터의 단점은 사실 전기 소모량만큼 따뜻하지는 않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발열체가 열만 주는 걸로는 따뜻하기 쉽지 않죠. 제품만 굉장히 뜨거워지고 말이죠. 그런 단점을 리플렉트 에코 히터는 바로 리플렉트로 해결했습니다. 초절전 반사판을 탑재하여 열을 방출하면서 뒤에서 다시 반사를 해주는 방식인 거죠. 열 단계는 200W와 400W 두 가지 모드를 고를 수 있는데요. 어떤 모드를 고르더라도 일반 히터보다 한 번 더 2배에 가까운 열기를 전달하다 보니 열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따뜻함은 최대한 늘린 그런 멋진 히터로 거듭났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봐도 1000W급의 카본 히터보다도 높은 방사 온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기 히터의 또 하나의 단점이죠. 직접 열을 방출하다 보니 제품에 열기가 계속 남아있어서 어쩌면 앞쪽보다도 제품이 더 뜨거워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도 에코 히터는 본체에 난연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이런 단점을 안전하게 커버했습니다. 물론 넘어졌을 때 꺼지는 안전장치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역시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기능까지 넣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여러 개 사두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기 히터보다 더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더 비싼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전기 히터와 크게 차이 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품에 따라 전기 히터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간단한데요. 전기 히터는 열을 내기만 하기 때문에 본체가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장치가 더 많은 반면 온풍기는 그 열기를 바람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대신 팬까지 사용하니 전력 소모량은 온풍기 쪽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헤어드라이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종합하면 온풍기는 발열과 배출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신경 써야 하고, 팬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에도 신경 써야 하는 제품인데요. 클레파의 타워형 전기 온풍기 BPH202W는 딱 그런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력 소모가 신경 쓰이는 제품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켰다가도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다시 끄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이때 켰을 때 얼마나 빨리 따뜻해지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클레파 타워형 전기 온풍기는 항공기 기내 난방 시스템 방식인 초고속 3초 발열 PTC 히터를 사용하여 예열 없이 바로 발열이 가능합니다. 이걸 바람으로 쏴준다면 그야말로 그냥 켜자마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PTC 방식이기 때문에 산소와도 반응하지 않아 실내 공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자가온도 조절 장치를 통해 발열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도 최소화합니다. 바람을 내보내는 팬은 고급 DC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35dB, 도서관 소음보다 작은 거의 무소음 수준의 소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속 모드는 1250W, 고속 모드는 1800W의 초고속 3초 PTC 발열과 함께라면 공간을 금방 훈훈하게 만드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하나, 야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7도 유지의 동파 방지 모드가 있는데요. 주변 온도가 7도 이하일 경우에만 작동하는 동파 방지 모드. 겨울철 수도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 사용해도 정말 딱이겠죠? 난방 가전이다 보니 당연히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안전장치는 물론, 바람을 내보내는 가전이다 보니 물 세척이 가능한 먼지 필터까지 꼼꼼하게 탑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기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무게와 간편 일체형 손잡이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로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네요. 사실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아무리 전력 소모를 최대한 줄인다고 해도 일정 이상 큰 공간을 난방하려 하면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그럴 경우 등유 방식의 난방기기를 사용하는데요. 아니, 등유라니 너무 오래된 방식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단언컨대 등유만큼의 효율을 보이는 연료는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등유 난로를 많이들 사용했는데, 이 난로의 단점이 뭘까요? 불안전 연소로 인해 걸핏하면 나오는 그을음, 실제로 불을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불안감, 넘어졌을 때의 위험성, 그리고 실수로 닿았을 때의 화재까지 효율만큼이나 무서운 뒷감당에 잘 쓰지 못하는 기기가 바로 등유 난로였죠. 이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 바로 등유 온풍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발열은 등유로 하되 발열만 가능했던 난로에서 전기를 사용한 팬으로 온풍을 내보내주는 한층 더 발전된 방식입니다. 그 등유 온풍기 중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신일의 팬히터 SFH 시리즈입니다. 난방 면적에 따라 그리고 색상에 따라 SFH BH900, JS 1200, C1200 BP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장점은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사용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등유를 넣어주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점화하고 온풍을 불어주거든요. 여기에는 정전 안전장치, 연소 제어 장치, 점화 안전장치, 불안전 연소 방소 장치, 과열 방지 장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어서 난로에서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마치 보일러처럼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으니 연료 소모, 전력 소모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겠죠? 양모드 사용 시 900 시리즈는 67.9시간, 1200 시리즈는 62.9시간 사용 가능한 엄청난 사용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비 전력도 양모드 기준 88W 뿐이니 전력 소모에 민감. 게다가 자동 전원 차단, 차일드 락 등 다른 안전장치들이 있으니 텐트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자, 이렇게 난방가전의 대표격이라 볼 수 있는 히터, 온풍기, 등유 온풍기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한 방식이다 보니 방식에 따른 단점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제품이 무엇일까? 먼저 전기 히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열기를 느끼게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죠. 수족냉증이 있거나 아니면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라면 발밑에 또는 책상 위에 올려서 간편하게 전원을 켜는 것만으로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히터는 전력 소모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캠핑에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겨울 캠핑에서 식사하거나 밖에서 별을 볼 때 너무 춥잖아요. 그럴 때 이 에코히터 하나면 따로 불 피우지 않아도 충분하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 온풍기. 따뜻한 바람을 바로 쏴줄 수 있는 이 전기 온풍기는 전기 히터보다는 더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실이나 사무실 공용 공간을 빠르게 난방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파 방지 모드로 동파가 걱정되는 곳에 켜두고 그냥 가도 알아서 온도를 조절하면서 온오프를 하기 때문에 정말 편하죠. 빠르게 난방하고 자주 껐다 켰다 하는 장소, 그 장소에는 전기 온풍기가 딱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유 온풍기죠. 넓은 공간을 장시간 난방할 수 있는 등유 온풍기는 말 안 해도 알고 있다고요? 이미 캠핑러들에게는 유명한 워너비 제품이라고요. 물론 캠핑에서는 이미 왕으로 등극한 신일 페니터지만 사무실이나 난방이 되지 않는 넓은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보일러 켜듯이 한쪽에 켜두는 거죠. 60시간 넘는 사용시간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난방이 필요한 공간이라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어떤가요? 지금 말해드린 예시만으로 충분히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감이 오시죠? 그럼 이 제품들을 어떻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롯데 하이마트 쇼핑몰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지금부터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택트 리뷰의 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